본 영상은 아우디 Q5 PI 차량을 출고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차량의 조작법 및 기능을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영상으로 약 1시간 정도 재생이 됩니다. 예능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고 쭉 설명해 드린 영상으로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재생 타임라인을 보시면 기능별로 표시했으니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Q5와의 만남을 축하드리며 이 영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조작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에 제일 먼저 앉아서 할 일은 바로 시트 포지션을 맞추는 겁니다. 측면에 보시면 시트 포지션을 맞추는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일단은 앞뒤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로로 긴 버튼을 앞으로 쭉 해주시면은 시트가 앞뒤로 움직이게 되고, 혹시나 높이가 좀 낮다 싶으시면은 버튼을 위로 올려주시면 시트 전체가 올라가며, 난 좀 앞에가 낮은데 하면은 앞쪽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뒤에를 좀 더 높이고 싶다 하면 뒤쪽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은 이렇게 세로로 긴 레버를 앞뒤로 해주시면은 시트가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동그란 버튼은 이제 척추를 받쳐주는 요추 지지대, 럼버 서포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쭉 눌러주면은 등 쪽에서 뭔가 나와주는 걸 느낄 수 있고, 앞, 뒤, 그리고 위치를 위, 아래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5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벅지 받침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있는 레버를 위로 올린 다음에 앞으로 쭉 빼주시면은 앞쪽 시트가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넣을 때는 다시 누르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 버튼들을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 조절 레버와 함께 파워 윈도우 버튼들, 그리고 차일드락 버튼이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고 싶으시면은 사이드 미러 조절 레버에 흰색 점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흰색 점이 여기 11시 방향 가리키고 있으면은 운전석 방향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석 방향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고 싶으시면은 레버를 위, 아래, 좌, 우로 조절해 주시면은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조절이 되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맞추고 싶으실 때는 이제 돌려서 1시 방향으로 맞춰 주시면은 다시 상하, 좌, 우로 조절해 주시면 사이드 미러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7시 방향 레버를 돌려 주시면은 사이드 미러가 수동으로 접히게 되는데, 자동 세차를 돌리시거나 아니면은 좁은 길을 지나가실 때는 사이드 미러를 접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다시 피고 싶으시면은 이 7시 방향만 벗어나 주시면 되고, 여기 5시 방향에 있는 이 표시는 사이드미러의 열선입니다. 겨울에 성에가 끼거나 사이드미러가 얼었을 때 사용하는 건데, 외부 온도가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져야만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평소에는 위로 올려놔 주시면 되고, 이렇게 조수석 방향으로 향하게 해두시면은 이제 후진을 할 때 조수석 사이드 미러가 조금 아랫 방향으로 조절이 되면서 주차 라인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움직이는 거 싫어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12시 방향 0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는 다 그냥 눌러보시면은 원터치로 작동하는 윈도우가 장착되어 있고, 뒤쪽에 있는 차일드락 버튼은 창문만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 그리고 문까지 모두 잠기는 버튼을 이용하고 싶으시면은 A6나 Q7 이상급으로 가셔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네모난 레버가 하나 더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스티어링 휠 위치를 조정하는 레버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내려가고,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뒤로 하면은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고, 다시 앞으로 하면은 스티어링 휠이 앞쪽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 스티어링 휠, 사이드 미러 모두 조정하시고 메모리를 해주시면은 모두 저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전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동의 경우는 따로 메모리가 되지 않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티어링 휠, 그리고 시트,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메모리하는 방법은 도어의 상단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 운전자다 하면은 셋 버튼 누르고 1번 눌러주시면은 1번에 저장이 되고, 혹시나 다른 분과 같이 운전한다 하시면은 셋하고 2번 해주시면 2번에 현재 위치가 다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위치가 변경됐을 때는 해당되는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은 그 위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은 이제 도어의 잠금 버튼인데, 도어의 잠금뿐만 아니라 주유구의 잠금 버튼이기도 합니다. 주유구가 미는 형식이기 때문에 주행을 하신 경우에는 도어가 잠겨 있어서 주유구도 같이 잠겨 있습니다. 주유를 할 때는 꼭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쪽에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 주셔야 주유구 잠금도 같이 해제가 되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이트 조절 부위입니다. 보시면은 안개등 한 세트, 그리고 라이트 조절 레버,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실내 조명 조절 레버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쪽 안개등은 전천후등이라고 해가지고 눌러주시면은 빛이 옆으로 더 퍼져나가게 되는 등이 있으며, 뒤쪽 안개등은 그 이름대로 뒤쪽의 안개등입니다. 두 등 모두 내가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 위치를 식별시켜주기 위한 등이므로 평소에는 사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운전자들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위치에서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절 레버는 오프, 그리고 오토, 차폭등, 하향등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오토에 두시면 거의 건들지 않기 때문에 꼭 오토에 놔주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차들은 만약에 오프에 하시더라도 주행 중에는 차폭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오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절 레버입니다. 누를 수도 있고 좌우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누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 오프,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이가 올라가고, 좌측으로 돌리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레버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으로 돌려주면은 실내 전체에 조명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여기만 보셔도 아까보다는 조금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면 조명이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는 꼭 오토 해주시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티어링 휠 버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앞쪽에 있는 버추얼 콕핏 관련 버튼들이고, 우측에 있는 버튼은 핸들 열선과 함께 음성에 관련된 메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버튼인 뷰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앞에 있는 버추얼 콕핏이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PM 게이지와 속도계 게이지가 모두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화살표는 눌러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상단 4개 메뉴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 정보, 여기는 이제 라디오나 음악 리스트, 그리고 통화 목록,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버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차량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하이 메뉴도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도 메뉴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휠 버튼인데, 이렇게 위로 움직여 주시면 위로 메뉴가 이동할 거고, 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아래로 메뉴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널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채널을 선택해 줘야 될 때는 OK 버튼을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잘 보시면 OK라고 써 있습니다. 이 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OK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줌인, 줌아웃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추가 옵션 버튼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휠 버튼으로 이용해서 메뉴를 지정해 주시고 한번 눌러주시면 메뉴가 접근이 가능한데, 혹시나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익숙한 버튼입니다.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한 단계씩 뒤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보시면은 이거는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입니다. 눌러주시면은 버처 콕핏 안쪽에 켜짐, 꺼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 음성인식 버튼인데,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운전석만 인식이 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오른쪽 화면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뜨게 되며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정 내비, 목적지 입력이라던가 라디오 틀어줘, 음악 틀어줘, 누구한테 전화해줘, 이 정도로 작업이 가능한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버튼들은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좌우 버튼은 이전 곡, 다음 곡, 또는 라디오에서는 이전 채널, 다음 채널 꾹 누르고 계시면 되감기, 꾹 누르고 계시면 빨리 감기, 그리고 위아래는 당연히 볼륨 조절이고요. 그리고 한번 누르시면 음소거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소거를 풀 때는 다시 볼륨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음소거 상태에서 한번 다시 눌러주시면 음소거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 몇 가지 좀 궁금한 항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여기 710km라 써 있는 부분은 현재 주유량으로 갈 수 있는 차량 주행거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238km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총 주행거리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225.5km는 최근 주행거리인데, 보통 이제 주유를 하고 나신 다음에 주행거리를 초기화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항목이 저 항목입니다. 초기화를 하지 않았으면은 저 항목도 계속 같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수도꼭지 모양의 경고등이 가끔 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동을 걸지 않고 키 온만 하는 경우에는 항상 떠 있는 경고등입니다. 시동을 걸게 되면은 바로 사라지는 경고등이죠. 혹시나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는데도 저 경고등이 떠 있다면은 보통 엔진 경고등입니다. 꼭 서비스센터 예약 잡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하향 등 표시에 하얀색으로 오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일부 차량에서는 상향등 보조, 즉 상향등을 껐다 켰다 해주는 기능이 있고, 매트릭스 LED 이상급 LED가 들어간 차량에는 매트릭스 LED가 작동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60km가 넘어야만 작동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보통 작동 잘 하진 않고, 고속도로, 어두운 도로에서는 야간에 시야를 보조하기 위해서 상향등 또는 매트릭스 LED가 작동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왼쪽은 RPM, 오른쪽은 속도계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쪽에 보시면은 레버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방향지시등 레버, 아래쪽은 크루즈 컨트롤 레버입니다. 방향지시등은 간단합니다. 다른 차량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은 끝에 있는 이 버튼 하나가 다를 것입니다. 차선 이탈 방지 버튼입니다. 누르시면 작동하게 되고 다시 누르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선 이탈 방지 버튼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속도계 아래쪽에 좌우 평행선과 함께 중앙에 차량 표시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보시면은 평행선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60km 이상에서만 작동하고, 혹시나 내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넘어가시는 경우 핸들 진동, 그리고 경고음,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차를 다시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크루즈 컨트롤과 같이 쓰시면은 차선 중앙 유지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데요. 사용 방법은 이 레버는 이렇게 뒤로 밀어서 고정할 수도 있고, 한번 앞으로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끝에 있는 셋 버튼을 누르시면은 현재 속도에 크루즈 컨트롤이 딱 걸리게 되고 악셀에서 발 떼셔도 현재 속도로 쭉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조정할 때는 레버를 위, 아래로 조정하시면은 한 단계당 1km씩 조정이 될 거고 조금 깊게 올리시면은 10km 단위로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디스턴스 레버를 이용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정하실 수 있는데요. 총 5단계로 조정이 가능하시고 권장 사양은 최소 2단계 이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 리미트 버튼이 있는데요. 리미트를 누르고 속도를 정하고 셋 버튼을 해주시면은 더 이상 악셀을 밟아도 그 속도 이상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요즘은 크루즈 컨트롤 때문에 구간 단속 구간에도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취소할 때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시거나 이 레버를 뒤로 밀어서 고정시켜주면 완전히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와이퍼 레버가 있는데 보통 국산차를 오래 타셨던 분이라면은 와이퍼 작동하는 방법이 반대인 것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안쪽을 잘 보시면 작동 상태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아래로 내리시면은 국산 차량의 경우 속도가 올라가겠지만 저희 차량의 경우는 오프 그리고 한 번만 작동하는 버튼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칸 올려주시면 오토 그리고 또 올리면은 로우 또 올리면 하이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레버는 자동에서도 속도를 조절해주는 레버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SUV를 또 처음 타셨던 분들께서는 또 생소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뒷유리 와이퍼인데요. 뒷유리 와이퍼 작동 버튼은 이 뒤 옆에 붙어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뒷유리 와이퍼가 작동할 거고 다시 누르면 꺼질 겁니다. 그리고 전방유리 워셔액을 쏘실 때는 당연히 레버를 앞으로 당겨주시면 되고 혹시나 뒷유리가 지저분해서 뒷유리 워셔액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레버를 뒤로 밀어주시면 후방유리 워셔액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티어링 휠 버튼 여기 안쪽에 보시면 00 버튼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건 누르시면은 아까 버추얼 콕핏에서 보셨을 겁니다. 최근 주행 거리 또는 주유 후 리셋하지 않은 거리 그 거리를 수동으로 다시 0km로 만들고 싶으시면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0km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헤드 콘솔부 버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우디 다른 차량과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SOS 콜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커넥트 그리고 SOS 콜 버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초록불이 떠 있어야 정상이고요. 혹시 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서버와의 통신이 끊겼거나 아우디 커넥트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에어백 터지는 사고가 나면은 저희 콜센터에서 차량으로 전화를 드릴 거고 3번 이내 응답을 하지 않으면은 그 위치로 안전벨트 매고 있는 사람 수를 측정해서 119를 맞게 보내드릴 겁니다. 안쪽에는 수동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등 모두 켜는 버튼 그리고 이 버튼은 지금 켜져 있는데 차 문이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운전석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석 쪽 LED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꺼집니다. 이러면은 문을 열고 닫아도 실내 LED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 선바이저 작동 버튼이고 요거는 썬루프 작동 버튼입니다. 둘 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선바이저가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선바이저를 뒤에서 앞으로 닫아야 되니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시면은 선바이저가 앞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하고 계시면은 원하는 만큼만 닫히게 될 거고 조금 세게
밀어주시면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두 번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원터치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썬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거나 당기거나 한 번에 하거나 다시 이렇게 닫거나, 그리고 틸팅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뒷부분만 살짝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내리면은 닫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실내 LED는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되고, 좀 소소한 기능으로는 꾹 누르고 계시면 밝기도 살짝 조절이 됩니다. 다시 껐다 키면은 리셋이 되고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기 나오는 빛, 이거는 실내 조도 측정 관련한 센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뭔가 버튼 같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센터 디스플레이는 MMI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MMI 기능은 저희 A6 21년식 출고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Q5에 꼭 필요한 부분만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동을 거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름이 한 군데, 두 군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우디 커넥트가 정상적으로 입력된 경우에만 이렇게 두 군데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출고하실 때 아우디 커넥트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계속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홈 화면이 접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5개는 화면이 바뀌어서 계속 고정되어 있는 화면, 위 여기 8개는 화면이 바뀌면은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랑 똑같이 사용한다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아이콘을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뉴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이쪽 왼쪽에 있는 고정 메뉴로도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꼭 다 사용하고 나신 다음엔 완료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단바를 쓸어 내려 주시면은 현재 내비게이션 상태라던가 아니면은 뭐 경고등 같은 상태, 그리고 화면을 끄고 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오나이저 기능은 Q5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간단하게 라디오부터 보시면은 눌러서 라디오 채널은 지역에 따라서 알아서 자동으로 잘 잡아줍니다. 그냥 눌러서 채널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 다시 목록 눌러서 목록, 그리고 소스 눌러서 검색 누르면 없는 채널 검색,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자주 듣는 라디오 채널 있어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채널 들어가셔서 위쪽에 별표 버튼 눌러주시면은 여기 초기 화면에 즐겨찾기에 이렇게 메뉴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즐겨찾기 해제할래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채널 들어오셔서 별표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전화, 전화앱은 휴대폰을 연결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비게이션은 수입차 내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단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지도만 켜고 다니시면은 진짜 지도만 나옵니다. 뭐 속도 제한 구역, 사고 다발 구역 아무것도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꼭 검색을 누르고 이렇게 키보드가 나왔을 때 음성으로 누르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꼭 키보드를 눌러서 경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경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지원될 예정이고, 그리고 따로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 무선으로 자주 가는 곳 위주로 업데이트가 먼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 버튼 눌러서 이렇게 글씨를 쓰실 수도 있고요. 글씨를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더 텍스트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 사용을 잠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멀어졌을 때는 휴대폰처럼 이렇게 당겨 주시거나 손가락으로, 아니면은 여기 축척 모양 눌러서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가 안 맞을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검색 표시가 안 나옵니다. 꼭 현재 위치 보정 눌러서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검색 버튼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서 다시 촉정 맞춰주시고 해주시면은 내비게이션 사용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내비게이션 간단한 설정 버튼들이고요.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잠깐만 보도록 하고,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가장 많이 볼 거는 이 차량 메뉴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드라이브 셀렉트는 이제 차량의 주행 모드를 바꾸는 건데, Q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 모드를 바꾼다고 바꾸는 값은 주행이라고 해서 이제 엔진 RPM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라서 스티어링 휠 무게감 정도입니다. 보통은 자동에 두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며 승차감과 다이나믹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주행 지원은 이제 연비 팁이 있는데, 연비 팁은 가능하면 끄고 주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I 버튼 눌러보면은 트릭 컴퓨터에 연료 절약을 장려하는 메시지가 뜬다고 하는데, 자꾸 창문 닫아라, 썬루프 닫아라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끄고 다니시는 게 조금 덜 신경 쓰이는 방법입니다. 시트는 이제 벨트 텐셔너 관련 온오프 버튼이고, 운전석 시트 엔트리 보조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지 억세스라고 해가지고 내릴 때 시트를 뒤로 밀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세단에만 들어가고 SUV에는 장착되지 않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만 너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경우 위로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에어컨은 그냥 자동 제순환과 뭐 보조 히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명 및 시야에서 실외등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 도어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Q5에는 참고로 이제 애니메이션 있게 앞에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웰컴 라이트 또는 페어웨어 세레모니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꼭 라이트를 오토에 두시고 이 도어등 기능을 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어등 기능을 켜두시면은 이제 리모컨 키로 문을 잠갔을 때도 라이트가 약 30초 정도 있다가 꺼지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 헤드라이트는 이제 뭐 주간 주행등이랑 하향등 어느 정도 타이밍에 조절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 하이빔 어시스트는 매트릭스 LED입니다. 꼭 켜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등은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위에 있는 6개 컬러는 아우디에서 만들어 놓은 컬러 조합들, 드라이브 셀렉트는 주행 모드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주행 모드에 따라 바뀌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나믹 두시면 빨간색, 에코에 두시면은 에코, 즉 효율 모드에 두시면 뭐 초록색, 자동으로 두시면은 약간 흰색,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될 거고요. 개별 설정으로 오시면은 내 맘대로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표면등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등인데, 여기가 좀 촬영하는 곳이 밝아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 안쪽에 있는 모니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밝기도 조절 가능하시고, 색상 들어오시면 이렇게 30가지 내에서 내 색깔을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표면등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곳에 있는 LED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을 바꾸면 이렇게 하단부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밑등은 발밑 아래에 이제 악셀과 브레이크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색깔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하얀색으로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인등은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등입니다. 도어를 보셔도 상단부에 들어오는 등인데요. 색상 들어가면 똑같이 30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바꾼다 하시면 위쪽이 이렇게 라인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LED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뭐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기능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꾹 누르시면은 즐겨찾기로 저장되는데, 이 즐겨찾기는 아까 라디오 보실 때 잠깐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라디오 화면에서 한 칸 밀어주시면은 차량 설정들이 이제 즐겨찾기로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해 놓고요. 그리고 레인 센서는 당연히 자동 와이퍼 때문에 꼭 켜놓으셔야 됩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은 이제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자동으로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가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네, 프리미엄 기준이죠. 컴포트의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만 작동합니다. 그것을 자동으로 할지 말지. 그리고 전후방 주차 센서에 대한 볼륨입니다. 저희 차량들이 기본적으로 주차 센서 볼륨이 되게 셉니다. 약하게 해놔도 이 정도입니다. 중앙으로 하시면 갑자기 확 세지죠. 고로 하면 완전히 세지고요. 그래서 꼭 저로 해두시는 게 스트레스 덜 쌓일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 볼륨 감소는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이 있는데, 이제 주차 센서 삐비빅 거리는 소리가 날 때 음악 소리 같은 게 줄어드는 게 얼마나 줄어들지 조절하는 메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측방 보조 시스템은 차를 이제 후진하실 때 가로로 오는 차량이 있다면은 먼저 차량이 급제동을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속 경고 칸인데요. 저희 지금 출고되는 Q5 차량 대부분이 이 과속 경고가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50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속 경고를 꼭 0으로 해제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계기판에 계속 30 넘을 때마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CC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 내용인데, 거리 저장 해두시면은 마지막 설정했던 거리 다시 시작을 했을 때 그 거리대로 세팅이 될 거고요. 거리 경고는 앞차와 가까워졌을 때 이제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은 앞쪽에 1차적 경고를 해주고 2차적으로 제동을 보조해주는 기능입니다. 꼭 켜두셔야 되고, 가끔 운전 스타일이 좀 앞차랑 붙어가는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설정 메뉴 들어가셔서 경고 한도를 조금 빠르게 1초로 해두시면은, 속도 감응형이기 때문에 이 속도로 가면은 1초 뒤에 부딪힌다 라고 할 때 알려주게 될 겁니다. 당연히 3초로 해두면은 훨씬 먼저 경고를 하고 제동 보조가 들어가겠죠. 이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래픽 잼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0km 이하, 즉 저속에서도 차간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차를 졸졸 따라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능동형 차선 이탈 방지는 앞서 보신 이제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켜놨을 때 차선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을 일찍 할지 조금 늦게 반응할지 조절하는 기능이고, 진동 경고, 즉 스티어링 휠에 진동이 오게 할지 안 오게 할지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프리센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센스 CT Q5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약 80km 이하의 속도에서 윈드실드에 있는 카메라로 차량과 사물을 감지해서 제동 보조 또는 경고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켜놓으셔야 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타이밍에 하게 할지인데, 조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차랑 좀 많이 붙어가는 스타일이라 하시다면은 이 조기 경고를 늦게로 해주시면은 조금 경고가 덜 나고 조금 이제 제동 보조도 좀 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권장 사양은 일찍입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이드 어시스트는 측면에 차량이 있을 때 방향 지시를 켜게 되면은 이제 사이드 미러 안쪽에 있는 LED가 점등이 되는 기능입니다. 즉 사각지대 경보등이라고 하죠. 이 기능은 꼭 켜두셔야 되고, 당연히 LED가 들어왔을 때는 가능하면은 차선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기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휴식 권장은 가능하면 꺼두세요. 장시간 지속해서 운전하다 보면 앞에서 자꾸 쉬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것도 귀찮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꺼주시면은 아마도 조금 더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네요. 위험 정보는 국내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설정 및 정비 오시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 사실 이 메뉴들은 출고할 때 한번 세팅해 놓으면은 향후 1년간 직접 만지실 일은 거의 없으시고, 보통 수리 서비스 센터에서도 이 기능을 거의 이제 수리하고 나서 다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정비주기 리셋이라던가 아니면은 중앙 잠금 들어오시면은
잠금 관련 메뉴들인데, 혹시나 아우디 커넥트를 자가로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꼭 여기 오셔서 이 미러 접기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디 커넥트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기능들이 초기화돼서 문을 잠가도 미러가 안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컨비니언스 키는 뒤에서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도어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닫는 기능입니다. 길게 눌러 창문 열기도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량 정보는 뭐 키 등록된 개수와 차대 번호, 타이어 압력은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주행하시다가도 갑자기 타이어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레벨도 확인하실 수 있고, 와이퍼 위치는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면은 와이퍼가 상단에 고정이 돼서 와이퍼 아래쪽 청소라던가 아니면 와이퍼 교체 때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차량 메뉴로 와서 한 칸 넘겨보시면 즐겨찾기 메뉴가 있는데, 아까 실내등 메뉴 등록한 거 기억나시죠? 혹시나 이 실내등 메뉴 지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셔서 연필 모양 누르고 삭제 해주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메뉴로 돌아오시면 아까 즐겨찾기가 있었죠? 즐겨찾기 들어오셔서 집 주소를 등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장 주소를 등록하셔도 되는데, 집 주소와 직장 주소를 등록해 놓으시면은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집으로 안내 또는 직장으로 안내해 주시면은 등록된 주소로 바로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메뉴로 오시면은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메뉴 한 두세 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및 밝기 오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밝기와 회전을 조절할 수 있고, 버추얼 콕핏을 오시면은 계기판, 즉 버추얼 콕핏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이 있고 스포츠가 있으며, 스포츠는 흰색 글씨들이 조금 더 진해지고 5000, 6000 디젤의 경우, 그리고 가솔린의 경우 7000, 8000 RPM 부분이 빨간색으로 더 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을 두시면 처음 보는 모양의 계기판으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버추얼 콕핏 메뉴인데요, 이게 지금 클래식이고 스포츠로 변경하면은 이렇게 조금 더 글씨들이 진해지면서 5000, 6000 RPM 부분이 조금 더 빨개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솔린은 7000, 8000 RPM 부분이 진해지겠죠. 그리고 다이나믹으로 두시면 이렇게 게이지가 좀 심하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이지가 옆으로 차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연료 상태가 나와 있는데, 혹시나 여기 설정 들어오셔서 다른 그래프로 변경을 하시면은, 날짜 하면은 이렇게 날짜가 나오고, 평균 속도 하면은 평균 속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지금 주유량을 이 킬로미터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주유 레벨로 해두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MMI는 지금 딸깍딸깍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그 피드백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인데, 피드백을 아주 끌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는 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죠. 화면 보기는 웬만하면 안 알려드리는데,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 설정해 놓고 꺼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제 사운드 메뉴를 보시면은, 사운드는 그냥 한마디로 고음 저음 조절, 그리고 밸런스 페이더 들어가면은 음악을 앞으로 나오게 할지 뒤로 나오게 할지 아니면은 균등하게 나오게 할지 조정하는 메뉴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네요. 이거는 속도 높아지면 음악 소리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가시면은 음성 안내 및 톤이 있는데, 이 안내 볼륨은 재난 문자 안내 볼륨입니다. 아쉽게도 저희 차량들 재난 문자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볼륨도 조절이 안 되고요. 이렇게 최대 소리로 항상 재난 문자가 올 것이니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터치 입력 중 청각 피드백은 꺼두시면은 이렇게 눌러도
딸깍딸깍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누르면 나고요. 그것도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쓸 일이 없습니다. 뭐 일반 정도 들어가 보시면 뭐 날짜 시간 안 맞을 때, 그리고 무선 충전 안 될 때 확인해 보시는 메뉴들, 그리고 연결된 장치 들어가 보시면 2차에 연결된 휴대폰들 또는 USB 장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시간 나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정은 바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들어가 보시면 거의 이런 메뉴들입니다. 그리고 뒤로 가 보시면은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도움말은 그 이름대로 도움말입니다. 한 번씩 궁금하면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자는 아우디 커넥트 등록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지금처럼 등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내 이름이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게스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꼭 아우디 커넥트 등록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그인된 값을 통해서 설정해둔 값들이 모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톱니바퀴 모양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름이 나와야지, 혹시나 주 사용자 설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차량 내 통신 모듈도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는 스마트폰 연결하면은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인데, 굳이 여기서 몇 번 누르시면서 사용을 하실까요? 휴대폰으로 확인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MI 메뉴도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MMI 메뉴가 조금 더 궁금하다,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A6 기준으로 만든 21년식 출고 매뉴얼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화 메뉴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메뉴 들어가셔서 휴대폰 연결, 혹시나 다른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휴대폰하고도 플러스 모양이 되어 있을 겁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올 겁니다. 휴대폰 연결 눌러주시고, 새 연결 눌러주시고,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메뉴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은 이렇게 휴대폰 모양 이름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휴대폰에서 이렇게 등록 가능할까요? 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등록 눌러주시면,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권한 허용 나오면 무조건 허용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휴대폰이 연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쪽 버추얼 콕핏에서 통화 목록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음악을 틀었을 때는 당연히 음악도 나오게 되어 있죠. 혹시나 이제 전화가 2개 이상 연결된 경우 이제 재생되는 음악에 휴대폰을 바꿀 때는 소스 누르셔서 외부 장치 연결 눌러보시면 이렇게 휴대폰이 2개가 떠 있습니다. 바꿔서 재생해 주시면은 다른 휴대폰으로 음악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 앱 메뉴가 남았는데요. 이 전화 앱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관련 메뉴들인데, 이거는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Q5 모델의 경우 유선으로는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모두 가능하고, 무선으로는 애플 카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Q5 이후로 출시된 이제 PU 모델들이 있죠. 저희 이제 뭐 Q7, Q8 그리고 A6 그리고 21년식 뭐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어컨 조절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컨 조절부는 뭐 처음 접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 낯설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
사실 차량을 한 번이라도 몰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양쪽으로 열선과 통풍 시트 있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무조건 3단계로 작동하면서 한 단계씩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다시피 두 개가 동시에 작동되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자의 온도를 조절하는 다이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면 유리의 성해 제거, 뒷유리의 열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은 손을 갖다 대주시면 현재 상태를 나타내 주게 되어 있고, 조절 방법은 아래 위로 해주시면 조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두 개는 운전석과 조수석의 바람 방향 조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에어컨을 키냐 끄냐 아니면은 한 번에 최대로 키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 세기 조절, 3존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자리까지 해서 3개의 존을 온도를 따로 쓴다는 의미이고, 싱크로 해놓으시면은 운전석 기준으로 온도가 똑같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조수석이나 뒤에서 온도를 바로 조절해 주시는 경우에는 다시 3존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 리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뒤쪽의 온도 조정해 줄 때 쓰는 기능입니다. 앞에서도 뒤의 온도를 조정해 주실 수 있고, 열선을 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순환, 그리고 완전히 끄는 버튼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일 자주 쓰는 기능이죠. 에어컨 오토 기능. 여기 있는 다이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토가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토를 해제할 때는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름이 좀 다 지나가긴 했지만 아무래도 애프터블로우 기능을 좀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조기가 꺼진 이후에 일정 시간 동안 송풍 기능을 이용해서 안쪽에 에어컨을 말려서 곰팡이를 없애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 레버를 쭉 누르고 계시면은 이렇게 에어컨 공조기 화면만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당히 온도 올려 놓으시고 그냥 문 잠그고 나가시면은 15분만 송풍 기능이 작동되고 꺼질 겁니다. 이렇게 에어컨 안쪽을 꼭 말려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에어컨 컨트롤러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입니다. 이 두 개의 버튼은 이제 드라이브 셀렉트, 차량의 주행 모드를 주행 중에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버튼입니다. 중간에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있는 텍스트는 누르지 않고요. 좌우로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스탑 앤 고, 아우디에서는 이 기능을 스타트 앤 스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회전 방지를 위해서 정차 중에는 시동이 꺼지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시동 꺼지는 게 싫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서 스타트 앤 스탑 기능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동을 끄고 다시 켜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타트 앤 스탑 기능이 다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정차 중에서 다시 시동이 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은 ESC 오프 버튼인데, 한마디로 이제 ABS 많이들 아시죠? 그리고 급가속했을 때 휠 스핀 방지를 해주는 시스템들을 개입을 감소시키거나 꾹 누르고 계시면은 완전히 꺼지기도 합니다. 이 기능은 어차피 이제 저희 차량 현재 꽈트로 4륜이기 때문에 이거를 끄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 Q5 프리미엄에만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주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차량이 이제 주차 공간을 탐색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인식하면은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현재 Q5에 들어가 있는 자동 주차 기능은 이제 스티어링 휠 조작만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기어 변속이나 이제 악셀,
그리고 브레이크 가감속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수동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누르고 상단 디스플레이에서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어라운드 뷰 버튼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후진 기어를 넣으시면은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가 나오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전방 뷰나 아니면은 바퀴 쪽 또는 다양한 각도를 보고 싶으실 때는 이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이제 경사로 주행 보조 장치입니다. 긴 경사로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잘 다 듣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기능을 위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다 보면은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상단의 디스플레이를 오프하는 버튼입니다. 다시 누르면 켜지고요. 그리고 기어 변속 레버는 지금 최신형 아우디는 A4, A5, Q3를 제외한 모델들은 거의 동일한 기어 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속은 간단합니다. 그냥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은 P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뒤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드라이브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밀면 드라이브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한번 올리면 중립, 다시 한번 올리면 후진, 이렇게 기어가 변속이 될 거고요. 다시 드라이브를 가고 싶으면은 하나, 두 번 내려주시면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그냥 레버를 위로 쭉 밀고 계시면 한 번에 R이 되고 또 쭉 내려주면은 드라이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실 때는 안쪽에 P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은 P가 걸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주행하시다가 이제 좀 추월을 해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레버를 뒤로 한번 딸깍 밀어주시면은 계기판이 스포츠 모드로 바뀌게 되면서 변속기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라이브 놓고 싶으시면 딸깍 해주시면은 드라이브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고요. 수동 운전을 하고 싶으시면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을 밀어주시면 수동 운전이 가능합니다. 위로 올려주시면 업시프트, 내리면 다운시프트가 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 할 땐 이렇게 해주시면 기어가 다시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차를 하시다가 R이나 드라이브에서 시동을 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꺼주시면 자동으로 P로 걸리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사로에 주차를 하시는 경우에는 꼭 사이드 브레이크도 사용을 하셔야겠죠. 이 버튼이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입니다. 이렇게 당기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시동이 안 걸려 있어서 그러네요.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해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은 오토홀드 버튼인데 간단하게 그냥 신호 정차 중에 내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간다,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러놔 주시면 작동하게 되어 있고 다시 누르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산 차량에서 오토홀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보통 시동을 킬 때마다 다시 이렇게 켜주셔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차량은 켜놓으면 계속 켜져 있고 꺼져 있으면 계속 꺼져 있습니다. 작동하는 환경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이제 날이 따뜻하거나 에어컨을 세게 틀지 않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자동으로 작동을 하게 될 거고, 이제 또 벤츠 차량을 타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정차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한 번 더 꾹 밟으셔야 이 기능이 작동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차량은 차량이 완전히 정차함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오토홀드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토홀드가 작동하는 환경에서는 지금처럼 초록색으로 P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만 브레이크에서 발을 꼭 떼주시기 바라며 악셀레이터 살짝 밟아주면 다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 끄면 다시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조수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볼륨 조절 레버가 있는데, 간단하게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이전 꼭, 다음 꼭, 그리고 되감기, 빨리 감기 모두 동일하게 있으나, 보시면은 전원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상단에 이제 MMI 디스플레이가 혹시나 예기치 않게 이제 멈췄을 때 버튼을 한 15초 정도 꾹 누르고 계시면은 디스플레이가 리셋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누르기 쉬운 위치다 보니까 한 2, 3초 정도 잘못 누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없고, 사실 이 경우에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당황들 하셔서 시동을 껐다 키시는데, 시동 껐다 키셔도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아래쪽에 버튼 한 번만 딸깍 눌러주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다시 온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차량 출고하시고 당황해서 전화 주시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레스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뒤쪽에는 USB-C 타입 포트 하나가 있고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컵홀더가 없네 하실 겁니다. 참고로 이 위에는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이렇게 무선 충전이 가능한 휴대폰을 얹어 놓으시게 되면은, 네, 보시면 무선 충전이 되고 있죠. 사용이 가능하시고, 근데 컵홀더가 안 보이시죠? 컵홀더는 이 무선 충전 패드를 이렇게 뒤로 밀어 놓으시면 컵홀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이냐 컵홀더냐를 정해 놓으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또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밀어 놓으시면 아마 휴대폰을 까먹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무선 충전 중에 시동 끄고 문을 여시면은 이렇게 시동 끄고 문을 열게 되면 휴대폰이 아직 자력에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휴대폰이 안쪽에 있다고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는 살짝 들어서 하면은 이렇게 조금 뜨게 고정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조금 더 올려서 하면은 이렇게 조금 더 높게 고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손 운전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편하게 고정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쭉 빼면은 앞으로 나오는데, 지금이 나와 있는 상태였네요. 다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해제할 때는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나오고, 올렸다 살짝 내려주면 고정, 또 올렸다가 내려주면 고정, 완전히 올렸다가 내려주면 해제. 이렇게 해서 암레스트를 조금 더 편안한 환경으로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Q5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이제 벤치 시트 플러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시트를 리클라이닝 하거나 슬라이딩 기능이 모두 가능합니다. 슬라이딩, 즉 앞뒤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제 다리 사이에 안쪽에 이제 가보시면은 예전에 수동 시트 조절하셨을 때 생각날 겁니다. 그런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위로 올려주시고 시트를 앞 그리고 뒤로 이동하시면은 시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쪽 시트는 이제 중앙에 있는 시트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수석 쪽 2열 시트는 단독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버가 하나 보이는데, 이 레버는 이제 시트 폴딩 또는 같이 이제 리클라이닝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레버를 올린 상태로 뒤로 쭉 밀어주시면은 리클라인이 될 텐데, 지금은 최대로 눕혀진 상태입니다. 독일 차량들 특징이 좀 시트가 이렇게 좀 서 있는 것이 좀 특징이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당겨주면은 시트가 이렇게 접히게 되는데, 완전히 눕혀주면은 시트가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약간의 각도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서 있고 위로 올리고 뒤로 밀어주면은 살짝 이렇게 눕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2단계로 조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절 각도가 크지는 않지만 또 없으면 서운한 기능 중 하나죠. 2열에 계신 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Q5 PI 모델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컴포트 프리미엄 가릴 거 없이 바로 선쉐이드인데요. 이렇게 2열에 선쉐이드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리고
위쪽에 걸어 주시면은 선쉐이드를 양쪽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동이지만 사실 Q7도 없는 기능입니다. Q5의 알짜배기 기능 중 하나이죠. 다음은 트렁크를 여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여는 방법은 이제 실내에서 여는 방법, 외부에서는 키, 그리고 킥모션, 그리고 내부의 트렁크 버튼을 이용해서 여는 버튼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안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주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버튼은 트렁크 닫는 버튼, 오른쪽은 이제 키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트렁크가 닫힘과 동시에 도어의 잠금까지 모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이제 신장이 작으신 분들은 아마도 SUV다 보니까 조금 트렁크가 높이 올라가는데요. 좀 낮추고 싶으시면은 버튼 눌러서 이렇게 좀 내려주시고, 이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띠리링 소리와 함께 비상등이 전멸되면서 높이가 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낮아서 다시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손으로 조금 트렁크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시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기지 스크린 수동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SUV는 이렇게 양쪽으로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겨주면은 락이 풀리고,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 사실 벤치 시트 플러스라는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트렁크 하단부에는 이제 앞쪽 타이어는 없어졌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닫을 때 조금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 당연히 여기 버튼 눌러서 닫으셔도 되겠지만 키를 가지고 계신 상태라면은 이렇게 한 차량 중앙 정도 이렇게 들어가셔서 발을 넣었다가 빼주시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트렁크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를 킥모션으로 여실 때는 여기 아우디 포링 로고 그냥 사이에 발을 넣었다가 뺀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키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꼭 시동이 꺼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발을 넣었다가 빼주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로도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 키를 보시면 여기 트렁크 모양 두 번 누르시면은 열리게 되어 있고,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꾹 누르고 계시면은 트렁크가 닫히기도 합니다. 다시 따닥 누르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죠. 다시 꾹 누르시면 이렇게 닫힙니다. 트렁크 사용법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나온 김에 키 사용법을 조금 더 볼까 하는데요. 키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문을 잠그시고 이 열린 버튼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문이 모두 열리고 썬루프도 살짝 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이제 환기시킬 때 보통 쓰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시 꾹 닫힌 버튼 꾹 눌러주시면 원상태로 복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육을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지금은 이제 문이 잠겨 있는 상태죠. 안 열립니다. 하지만 이제 안쪽에서 도어로 열어주거나 키로 이렇게 잠금을 해제해 주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주유구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젤 모델이라서 요소수도 있는 걸 확인해 줄 수도 있는데요. 경고등 뜰 때 꼭 넣어 주셔야 합니다. 요소수 다 떨어질 때까지 주행하시다 시동 꺼지면은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강제로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꼭 서비스 센터로 차를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이라 따로 표시는 없지만 독일 차량들은 대부분 다 고급류 세팅입니다. 가능하면 고급류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키를 갖고 계신 상태에서 여기 안쪽에 오목한 부분 보이실 겁니다. 1열, 2열, 도어에 모두 있는데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은 문이 잠길 거고,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터치 하면은 문이 잠길 거고, 문을 여실 때 그냥 자연스럽게 손 안쪽에 넣고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터치하면은 문이 잠기고, 자연스럽게 손을 넣으면은 열립니다. 이제 국내 차량처럼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리고 멀어지면은 문이 잠기는 기능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Q5 PI 차량의 출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길어서 조금 지루하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꼭 여기서 배운 기능들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이건 좀 틀린 것 같은데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5와 첫 만남을 하신 분들, 좀 많이 어렵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차량과 가까워지는 기회, 그리고 많은 것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